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해주셨던 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투적인 부분들, 급락적인 부분들 나왔던 하루였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 제약바이오주들 마이너스 20%까지 급락한 그런 종목들이 속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많이 좀 급락을 했는데 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득호 멘토님의 아버님의 생신이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님 이제 김하사 여사님의 생신이기도 한데 이런 날 좀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장이 이렇다 보니 정신이 없어갖고 가족과 식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일수록 저희가 부모님, 가족보다는 지금 종목들 이런 거 좀 상담을 더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오전에 계속적으로 상한가 팩토리에서 지수 상방 2120포인트까지 박스권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지수 2100포인트까지만 홀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일단 월화 정도 상승 클라이막스가 올 것이다라고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자,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그 하락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은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매수보다는 매집의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현재 시장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점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147번님 영업무역 5만원에 비중 15% 현재가 5만원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67,500원 대비해서 양호한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99%의 좀 장을 마감을 한 걸 보면 힘이 살아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은 화장품 관련된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좀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버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5만 원이면 굉장히 매입 단가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54,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239번님 SK증권 1,5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K증권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이 2,100포인트까지만 일단 단기적인 포지션들은 증권주들 홀딩해보자. 그 중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단가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단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홀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난번에 저점 라인들 1,350원과 이번의 저점 1,360원대 그리고 오늘의 저점 1,365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장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아랫꼬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요인이 나와줘야 증권주들도 동반 연계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1,500원 정도 부분들 어느 정도 고가에 매수한 경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롱런의 관점을 좀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증권주들 물론 좋지만은 증권주 중에 대장주격의 섹터들은 대우증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삼성증권 이런 대형 섹터의 증권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정리하신 전략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아스 4,100원에
예, 20%, 전화번호 1286번님, 현재가 코바스 같은 경우는 2,370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바스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죠. 5.2% 정도 급락을 해가지고 장이 뭐 2,370원에 마감이 했는데 결국은 사무용품 관련된 의자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고점 3,600원 대비해서 양호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바친 차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타이밍에 음봉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조정과 적절한 가격 하락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하락해서 2,0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사무용품과 관련된 시장과 그리고 1인 가구 이런 건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다시 한번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2,700원을 목표가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553번님 인바디 51,100원에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역시나 코스닥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인바디를 포함해서 뭐 많은 종목들 20% 가까이 급락한 그런 종목들도 속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인바디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주들 포함해서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 급락한 상황에서 되돌림 파동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코스닥이 고점적인 부분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내일 정도 무조건적인 되돌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인바디 같은 경우 오늘 12%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지만은 내일 되돌림 파동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일단은 4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지금 매수가 51,100원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을 덜 부려보자, 조금은 손절한다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한 48,000원에서 9,000원 구간 정리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151번님, 메디프론 6,200원의 비중 25%, 현재가 5,42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오늘 17%의 하락을 목으로 직접 맞았는데, 이 종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21선인 5,100원이 되겠네요. 5,1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4,000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보면 5,1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매매 동향 놓고 보면 결국은 기간이 16만 주 정도 패대기를 치고 외인이 4만 원 초 정도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21선을 좀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 지킨다고 하면 강하게 손절매 라인을 꼭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캔들 한 2개, 3개 정도 좀 더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511번님 나이스 평가 정보 9,860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터넷 대응 관련돼서 나이스 평가 정보 어느 정도 수혜주를 부각이 되면서 상승 포지션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터졌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느 정도 9,000원대 이상권역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들. 자, 중요한 것은 10,000원대. 그러니까 이 종목이 6월 달부터 어느 정도 고점적인 부분들이 신호가 조금 나왔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10,000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로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고점적인 부분의 라인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3% 정도 하락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종목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8,400원대 라인 정도는 지지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10,000원대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9,860원 정도 아직까지는 홀딩과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뭐 아니면 돌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지를 해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 어느 정도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10,000원 돌파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447번님 CJENM 77,800원의 비중 30%.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3.3% 정도 하락해가지고 79,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기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주가가
현재가 78,000원, 8만원 대비해서 고점에 대비해서 많이 밀린 이유는 결국은 기관의 매매 동향에 매도가 꾸준히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런 게 좀 악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69,000원 라인을 꼭 종가상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69,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여지없이 6만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69,000원으로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76,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802번님 3턴당 제약 13,5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3,000단 제약도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하락에 힘입어서 10% 가까이 급락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전부터 이미 3,000단 제약은 고점 라인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학습화시켜드리는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들, 일단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일단 지난주 7월 2일, 그러니까 7월 2일경에 7월 3일경이죠. 7월 3일경이 22% 증가하게 되면서 거래량, 역대 지금 최다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정도 부분은 역시나 정고점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3,500원대 어느 정도 굉장히 고점에 매수하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자, 유럽 수출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 동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종목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은 욕심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12,700원, 8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조금 더 저렴하게 다른 종목 매수하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557번님, 제노포커스 42,700원에 비중 30%.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첫 번째 기술성 특례 상장을 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효소와 관련된 좀 효소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효소 시장이 12조 정도 좀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적인 요소를 좀 더 보면 산업용 효소 시장은 한 4조 정도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좀 급락하는 패턴이 나와가지고 21%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5일선을 지키려는 심리가 굉장히 캔들이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표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은 양봉으로 전환될 시장이 50%,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지 않는 한은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2,700원이면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325번님 서한 2,800원에 7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서한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3,000원대에 대한 돌파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제 6월 말경 정도 6월 26일 날 이 종목이 3,215원까지 14%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역시나 최다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역시나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직까지는 고점적인 거래량 터진 부분까지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 추세 이탈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3,000 정고점에 대한 체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 실현 관점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 3,200원 정도까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웹젠 게임즈야. 그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6,500원에 20%예요. 오늘 샀습니다. 일전에 전화 한번 주셨었죠? 예. 아. 그 때문에 오늘 전화 됐습니다. 예, 제가 1, 2주 후에 전화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분 맞죠? 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좀 급등이 나왔네요. 예. 13% 정도 급등을 해서 36,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제약바이오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제약바이오가 끝났다.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약바이오가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변해적인 요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업 굉장히 좋아요. 혹시 뮤 오리진이라는 온라인 게임 해보셨나요?
게임에 대해서는 또 잘 모릅니다. 예, 잘 뭐 투자 안 하신 것 같은데, 뮤 오리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구글 스토어에서 순위 5위를 달리고 있긴 해요. 뭐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5월인가 국내에서 출시했을 때도 뭐 항상 1위를 달렸던 뭐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모바일이 됐던 온라인 게임이 됐던 이 섹터들이 강하게 한번 2차 상승을 한번 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컴투스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차트에 다 내포시키고 있는 차트긴 해요.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 단가 36,500원이면 오늘 급등 나와가지고 14% 이상 급등 나와가지고 매입가 이상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투자 기간 한 2, 3개월만 보시면요. 예. 예, 2, 3개월만 보시고요. 저라면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홀딩 하시는 전략 취할 것 같고요. 투자하신 기간 대비해서 수익이 지금은 얼마 안 나 있는 상황이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예. 기간 대비해서 좀 큰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2차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밴드를 41,0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41,000원 같은 경우도 뭐 빠른 시일 내에 도달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41,000원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기여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의하신 후에 매매하세요. 예. 예, 그렇게 좀 매매 좀 해주세요. 예. 호텔 신라하고 LG 6% 사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다음에, 예. 아, 도움 고맙습니다. 받고 있다고요? 예. 아, 예. 예, 제가 계속 신경 써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다음은 현대생선 되겠습니다. 11,900원에 25%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현대생선,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호 여사 관련된 어떤 방북 관련된 이슈들, 북한과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들이 현대생선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응집하는 구간인지 확인하려면 전저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들, 기억을 좀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번 6,800원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 자,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전창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뭐 전부 다 지금 기관권에서 매수가 들어온, 조정시 매수가 들어온 섹터,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가 들어온 어떤 매매 동향은 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대포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6,8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예, 일항약품요 81,000원에 20%요. 혹시 저희 방송 어제 보셨나요? 어제는 못 봤습니다. 아이고야. 어제 제가 일항약품 상담을 한번 해드렸는데, 아, 예. 주가가 급등했죠.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네. 근데 어제 10만 2천원대, 2천원인가? 500원인가 매수하신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렸는데, 네. 9만 2천원 이탈 시 무조건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예, 그 부분이 조금 보셨다고 하면 좀 안타깝긴 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일항약품이 3만원대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는 이유를 찾아보면 재료성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놀텍 관련돼 가지고 멕시코 치노인과 놀텍 기술 수출 완제품 공급 관련해서 본계약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슈가 떠버렸잖아요, 이미. 네네. 그러면 재료성 매매로 인해서 차익 실현하려는 매매가 분명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장인이 뭐 안 좋아가지고 빠진 부분도 있지만 거의 뭐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을 했는데,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반등이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고 하면요. 네. 하방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3,000원 이 라인 있죠. 종가상으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상으로 6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이 홀딩 하시고요.
이탈된다고 하면 하방으로 5만 원 초반까지 열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거에 좀 맞춰서 매매하시고요. 예. 6만 3천 원 제 생각에는 이탈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예. 안 할 것 같긴 한데 반등 나오더라도 8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뭐 가까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8만 1천 원 나오면 매입가 정리를 꼭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10%고요. 예. 매수 가격은 13만 2,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13만 2,500원 정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뭐 단기로 보신 건가요? 장기로 보신 건가요? 아니요, 20%를 갖고 있다가 어제 10%를 매도를 해서 탈실현을 하고 예. 또 재료가 살아있길래 10%를 갖고 있었더니만은 예. 어제 올린 마침 오늘 다 빼뿐이네. 아, 올린 만큼 다 빼버려서 걱정이 되신 거죠? 네, 그냥 매도를 할까 더 갖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 내일부터 메디포스트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주들 전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굉장히 몰릴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손바뀜이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일단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내일 정도부터는 굉장히 단기성 어떤 그런 물량들, 그리고 차익실현 물량들, 이런 막 섞여갖고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변동성에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14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가 지금 13만 2천 원대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13만 원 돌파할 때 있죠. 네. 13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가격권이 한번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만 4천 원, 5천 원대 정도. 그 정도 가격권에서는 단기성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 변동성 참기 힘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정리하셨다가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찾아보셔서 매수하신 전략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일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가 정리하고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예, 저 다음 카카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11만 6,400원에 비중은 60%입니다. 11? 기관하고 이렇게 수급이 최근에 뭐 10일 연속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80만 주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매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성장 가능성이나 모멘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면 이제 장이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좀 약간 출렁임이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좀 그 선생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좀 투자 모멘텀이 좀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침에 출렁거린 거에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개미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보면요.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주식을 좀 보게 되고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제 일을 하는데 네. 간간히 이제 일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보게 되죠.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차트를 안 보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예, 그건 알고 있죠. 재무제표만 보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트 안 보길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중장기는 한 올 연말 정도까지 보는데. 아, 그래요? 예.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주가가 고점 18만 원 대비해가지고 9만 9천 원까지 밀렸잖아요. 예. 제가 방송을 뭐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료, 그리고 뭐 매출 이런 거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근데 주가가 18만 원대부터 하방으로 밀린 거는 결국은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밀린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검색 엔진 샵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출시한 지 꽤 됐거든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저번 달에 출시했는데, 아니 샵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출시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뭐 3,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 보고서를 처음에 낼 때는 뭐 콜택시 뭐 못 먹는다, 카카오 택시 매출 증가 없다, 영업 뭐 마케팅 비용만 증가된다, 이렇게 안 좋은 리포트만 낸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좋은 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급의 힘에 임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고 기관이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게 결론인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눈여겨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주가가 99,000원 대비해서 14만원까지 급상승을 한 이유는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느냐 눈여겨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재료 관련돼가지고 재료가 소멸 안 되는가 이 두 개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투자하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대입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5만원까지는 무난히 가요. 예. 근데 매입 단가 11만 6,400원이면 좋은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14만원 타겟 잡으시고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장기적인 기간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 동향 이런 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말까지 얼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15만원 오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비아트론네. 비아트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2,450원이 20%야. 20%요? 예. 저희 그 종목 특합스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비아트론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저번에 제가 절반 예. 차익 실현 하락해서 하고 그렇죠. 나머지 예. 나머지 들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에 계속적으로 어디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16,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6,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에서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금 14,250원이잖아요. 예.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매수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있죠? 예. 일단 지금 15,000원 구간대에 굉장히 지금 많은 저항대가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5,000원대 산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 말씀드리면.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 급격하게 재료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저항이 첩첩 3중으로 쌓여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 이하 구간, 그러니까 14,500원 정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차익 실현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출판사 11,200원이 30%요. 무슨 출판사요? 삼성 출판사. 삼성 출판사요? 현재가 9,610원이고요. 매입가 대비해가지고 한 1,500원 전이니까 한 1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네요. 네. 결국은 메르스와 관련된 재료를 머금고 막 움직였던 차트긴 하고요. 메르스 휴업과 관련돼가지고 온라인 교육주, 온라인, 문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런 재료를 머금고 좀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재료가 소멸된과 동시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잘 참으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참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9,100원대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셨고 이때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인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잘 참으셨고 이제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상방이 정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차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 3일 내에 이 차트가 꺾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급으로 올려놓지 않는 한은
뭐 한두 달 정도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캔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11,000원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매입과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종목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000원 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 나와갖고 11,000원 급하게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매입과 정리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추가 매수는 아닐 텐데. 예, 추가 매수를 하려면 오늘 9,000원대 초반에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9,000원 초반 만나러 안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물량만 가져가시면서 매입가 올 때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입가 오면 매입가 정리를 좀 하세요. 아, 그래 난 추가 매수해갖고 그 단가 아니도 한 1,500원이면 나가려고 생각했죠. 그러면 9,000원 초반 오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9,000원 네. 초반 안 오면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롱예. 예? 코롱. 코오롱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8,700원에 20%예. 88,700원이요? 네네. 고점에 사셨어요, 그죠? 네네. 자, 이 종목이 2월 달에 2만 원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8만 원대 사신 거예요. 굉장히 고점에 사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 종목 장기로 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단기로 어떻게 빠져나오시고 싶으세요? 단기로 가면 이 가격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단기로 대응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 방법을 하시고 싶으신 거세요? 장기냐, 단기냐? 저는 네. 단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가가 오시길 바라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그 코롱이 일단 6월 2일경에 있잖아요. 6월 네네. 2일경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코오롱 일가분께서 코오롱 이 주식을 처분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언제냐면 8만원대거든요, 8만원대. 네네. 그러니까 일가가 처분할 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바로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온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코스닥 하락 패턴에 맞게.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바이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종목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거래량이 하락했을 때 또 터진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이 종목도 내일 같은 부분들, 단기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치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88,700원대시니까, 일단 손해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손해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내일 정도 구간에서 한번 65,000원대 있죠? 64,000원대에서 5,000원대에 한번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홀딩 하셨다가 종가상 일단 5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종가 55,000원 홀딩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65,000원대 일단은 1차적인 밴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있죠? 네네. 내일 문자 다시 한번 꼭 주세요. 일단 65,000원대 밴드 잡아주시고. 네네. 그러면 예. 내일 제가 여기 네. 58,000원대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물은 타면 안 되겠습니까? 대응 가능하시겠어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물 다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타는 게. 예, 가격 변동성이 심하셔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것만 들고 계시고요. 네. 비중이 커지면 또 손해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일단 손해가 큰 상황이니까 일단은 최대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밴드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셨다가 내일 문자 빠르게 좀 연락 주셔서 체크 포인트 다시 잡아오도록 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9782번님 사조대림 18,900원에 비중 10%.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18,85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급등한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은 동원수산이 한몫을 했죠. 동원수산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해서 29.89%에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동원수산이 급등함과 동시에 뭐 수산업과 관련된 뭐 테마가 부느냐, 왜 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가느냐 해서 동원수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된 사조 관련된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수산업 쪽 매출이 급증해서 결국은 주가가 사조그룹이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조 대림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동원산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최근 7월 5일 날 뉴스를 좀 찾아보면 일본 도시락 1위 업체죠. 호토모토가 한국에 내년부터 200개의 지점을 개설을 할 거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가 동원수산의 지분이 60% 그리고 호토모토가 운영하는 플레나스가 지분을 40% 관련돼 가지고 만든 회사다라는 이슈 때문에 간 거지 결국은 수산업과 관련된 뭐 이슈 뭐 오징어값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내일 동원수산이 다시 한번 연속 상한가 내리를 진입을 한다 그러면 사조대림 관련된 종목들, 사조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 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0993번님 한국화장품 15,000원에 비중 2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 혹시나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동반 코스닥 하락에 이어서 동반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6% 정도까지 하락이 좀 나온 모습들. 자, 일단 한국화장품 지금 121선까지 일단 하락권은 열어둬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봉 차트라든지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 자체가 조금씩 저점을 낮추면서 깨려는 어떤 그런 습성을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차트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61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61선은 반드시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6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 저항이 물량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역시나 그 가격권들 15,000원대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일단은 15,000원대 매수가입니다. 자, 15,000원대 매수까지만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밴드적인 부분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00원대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되겠죠.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 저점 부분들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은 14,400원 정도 14,400원 정도가 왔을 때 빠르게 종목 교체하신 전략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492번님 게임빌 139,000원에 비중 100%. 오늘 뭐 게임 업종이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드코멘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게임주, 컴투스, 게임빌, 웹젠 뭐 전체적으로 좀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빌 같은 경우는 8% 정도 상승해서 95,500원에 좀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나온다 하더라도 위에 맞고 떨어지는 매물대가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빌보다는 컴투스 차트가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모회사 자회사 개념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139,000원이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한참 뭐 한 3개월 정도 1분기 정도는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103,0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3,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0528번님 SM 35,000원에 비중 8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35,000원대시면 한 5월달이나 어느 정도 한 3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종목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있던 그런 모습이었죠.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2만원 중반대부터 4만원대 계속적인 장기 박스권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재료가 없었던 엔화 약세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악재가 작용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소녀시대 컴백
戦略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지원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름, 그러니까 메르스가 끝난 이후에 조금씩 메르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여름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축제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급들의 가수적인 측면들이 음원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이 종목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35,000원대까지는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1차적인 밴드적인 부분들 4만 원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789번님 알보젠 코리아 33,500원에 비중 70%. 알보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좀 매출 놓고 보면 2014년도에 마이너스 112억의 적자가 난 상황이고요.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9억 정도의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놓고 보면, 뭐, 전문 의약품 치료제 부분 쪽으로 이제 신경정신과 그리고 뭐 항암제 이런 기업을 만드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여지없이 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매물, 기관의 매물에 빠져가지고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오늘 외인이 매수하고 기관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로, 순매수세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3,500원이면, 조금 아쉬운 하락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종가상에 25,0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 하방으로 조금 더 2만원, 22,000원대까지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종가상 25,000원 라인을 유지를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방향성을 정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856번님 화일약품 9,950원에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오늘 같은 경우 16%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 자, 어제 이 종목이 최다 거래량이 좀 나왔었죠. 1,950원 정도까지 급등이 나온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최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음봉 캔들이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 자, 내일 같은 경우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격권 라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일단은 수익권 구간입니다. 9,950원대시니까는 일단은 수익권 구간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수익 실현 못 하셨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내일 같은 부분들, 내일 같은 경우 재차 3일선을 유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윗꼬리, 그러니까 11,000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열어놓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시 매도 관점, 차익 실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11,000원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한번 쏟아내보자 물량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넥슨 GT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 35% 정도 같습니다. 현재가 17,300원이니까 한 12% 정도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예. 예, 일단 수익 구간인 거 축하드리겠고요.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넥슨과 관련된 예전에 사명이 게임아니었는데 넥슨은 인수를 했죠. 근데 서든어택 2를 10년 만에 출시된 유치를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 서든어택이 한 10년 동안 넷마블의 매출의 전체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놓고 보고,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좀 놓고 보면 주가 향방이 정해질 것 같긴 해요. 예. 오늘의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매수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성은 제가 판단하기엔 하방보다는 상방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을 보면 전저점인 딱 18,000원 선이잖아요. 이 18,000원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전고점인 23,000원을 만나러 갈지 안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무너지고 만약에 게임 쪽으로 수급이 몰려버리면 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내일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힘이 붙어버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8,000원을 1차 타겟으로 조금 맞춰가지고 트레이드 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 판단되고요. 18,000원에 수익 실현 하셨다가
좀 밀리면 다시 샀다가 하반기 수급 붙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도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가 1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응하시고요. 예. 내일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무너지는데 게임주 강한다. 그러면 18,000원에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진 디스플레이요. 일진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000원에 8,000원에 20%요? 네, 20%. 20%요? 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이거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오늘 샀는데. 오늘 사셨다고요? 네네. 예? 어떤 관점으로 갖고 있으면 더 좋을까 해서요. 지금 하락했는데 많이 걱정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하락되면은 예. 더 추가 매집하려고.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그럼 성장성을 좀 좋게 보시나 봐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7,100원대까지는 열어두자. 속 편하게 한번 네. 열어두자. 자, 다만, 이 종목,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하반기 형직성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이라는 게, 일단, 단바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이면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바닥 과정 동안 뭐를 하냐면은 에너지를 응집을 합니다. 그래서 슈팅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아직까지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 모양새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네. 오늘 처음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서 신저가가 나왔죠. 그죠? 네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7,100원대까지, 그러니까 전 저점 때까지는 속 편하게 한번 열어두자. 자, 그리고 네. 일단은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제가 봤을 적에는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 다시 한번 지난번에 상승했던 가격이 있죠. 12,850원까지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 10,0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한국 알코올 40%인데요. 지금 네, 매입 단가. 9,280원입니다. 얼마요? 9,280원. 9,280원이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아니요, 저번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네. 지금 자꾸만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신 거구나. 네.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네. 오늘 급락 7.4% 급락하기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긴 돼요. 근데 그 가격대가 딱 9,200원, 100원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단가인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 묶여가지고 시장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4%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그에 묶여가지고 같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강력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결국은 주정 관련된 종목들, 소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여름에 소주 많이 먹잖아요. 여행 가고 뭐 캠핑 가고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네네. 그러면 롯데칠성도 그렇고 무학도 그렇고 창해 에탄올도 그렇고 MD 에탄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가요. 네. 화이트진로도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만 원대부터 2만 3천 원, 4천 원까지 반등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엮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5천 원대부터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양호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61선을 붙이려고 하는데 오늘 재소 그냥 물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진정된다고 하면 매입 단가 근처는 분명히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네. 뭐 매입가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네네. 예, 매입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매입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네. 그럼 목표가는 그냥 계속 가지고 홀딩할까요? 예, 매입가 9,200원 오면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다시 한번 꼭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네.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JW 중에 신약이요. 예, 중에 신약이요. 예. 예, 매입가가 어떻게 되시죠? 9,500원에 40%요. 9,500원에 40%요? 예. 자, 일단 어제 이 종목 거래량 터진 걸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예. 근데, 차익 실현 좀 안 하셨어요, 그죠? 아니, 이게 제가 이 중에 신약을 예. 장기로 가지고 있다가 장기로요? 7,500원에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2011년도에 매수하신 건가요? 2014년도에 했죠. 2014년도에요? 예, 4,000원대 매수해가지고 7,500원에 그때 상담하고 제가 매도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9,500원에 40% 매입했는데. 아, 오늘 사셨다고요? 예, 예. 오늘 사셨다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의 특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좀 재미난 게, 어제 이제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제. 과거로 돌아가보면 어제 이제 이 종목의 거의 최고점이 나왔잖아요. 12,200원. 예. 근데 투자별 매매 동향 있죠? 예. 그걸 좀 보니까 기타 범위내에서 40만 좀 매도가 나왔어요. 희한하게 고점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이 종목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예. 거래량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터졌죠? 자,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 내일 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봤을 적에 내일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예.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한 9,700원 정도까지 5일선 부근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예. 힘은 있어요. 자,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로 가져갔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예. 다시 한번 물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빠르게 매수가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고점적인 부분들, 위험성 인지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에 대한 학습이 된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위기는 곧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저희 종목 투캅스 안전하게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